오늘 굉장히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 양호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쁜 시간 정말 바쁜데 제가 알고 있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새로운 학설을 제가 이제 설파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고 빨리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모자이크전. 모자이크전, 예.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에어랜드 배틀도 이야기했었고 EBO 이야기했었고 뭐 NCW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첨단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제 MDO, 그 제이도, 그 다음에 모자이크 워페어 이제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한번 좀 역사적으로 개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냉전 시절 같은 경우는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핵을 못 쏘게 할 거냐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억제라는 것을 굉장히 위주를 뒀지 않습니까? 이 억제라는 개념이 나가다 거의 간 끝판왕 정도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매드가 되겠죠, 그렇죠? 상호 확증 파괴. 네가 쏘면은 나도 반격을 가해가지고 서로 망한다. 그러니까 쏘지 말자. 초기의 연구자들은 핵이라는 게 있으면은 서로 공격을 못하니까 전쟁이 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지전 혹은 재래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자도 더 많고. 그렇죠. 그 강대국의 위성국가 혹은 동맹국가 이런 국가들끼리 싸우는 재래전 거기에 양쪽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생겨났는데 재래 전략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forward defense 최전선에다가 병력 최대한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막는다라는 개념인데 생각해 보면은요 병력이 훨씬 많잖아요 저쪽이. 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생각이 나오다가 70년대 이제 나왔던 것이 액티브 디펜스 그러니까 적극 방어라는 개념이 잠깐 나왔었어요. 방어에 중점을 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한 가지 장점은 소위 첨단 무기 체계 당시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뭐 그런 정밀 타격하는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형과 잘 조합을 해서 적은 병력으로 적을 막아낼 거냐라는 그런 거에서 중점을 뒀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80년대 들어와서 뛰어난 기동성들과 결합이 되면서 엄청난 항공력으로 원거리 있는 적은 차단하고 앞에서는 또 기동해가지고 막고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에어랜드 배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미국 같은 나라는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조물아기 국가들을 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냉전이 끝났다는 의미는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감축이 되고 병력이 엄청나게 감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해외 개입은 다 해야 되고 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항공력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걸프전 때 사실 미국이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 한 40만 가까이 되는 병력을 지상군 병력을 갖다가 던져 놓으려면은 그 얼마나 많은 물자와 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전이었죠. 그렇죠. 군수 지원이 엄청난 이제 이게 되는데 더 이상 이게 감당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생각한 게 야 이제 소위 지상군 같은 거를 뭐 군단 개념, 사단 개념으로 해서 통째로 보내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다. 대려 항공력이라든가 해군력 이런 거하고 잘 합쳐서 하면은 여단급 정도 이런 거 보내가지고 해서 해도 되지 않냐 해서 소위 이제 여단형 구조, 약간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필요한 부대 잘라서 보내고. 우리 군도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아프간전, 이라크전 미국이 이제 어쨌거나 전쟁 초기는 승리를 했죠. 사실 초기는 너무 대단했죠, 그렇죠? 당장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지상군 본진이 가기도 전에 특수부대하고 항공전력하고 결합해가지고 작전을 해서 미군이 전쟁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카불 점령하고 2달 만에 칸다하르까지 다 정리해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에어랜드 배틀의 끝판왕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안정화 작전하면서 처음에 전쟁할 때보다 희생자 많이 생기고 육군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을 한 게 굉장히 다양한 그 스펙트럼의 작전을 다시 해야 되네. 그러니까 초기 침공부터 점령, 안정화 작전, 부대 하나가 어느 특정한 임무에만 특화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2010년대 정도 들어와서 소위 풀 스펙트럼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까지 정립을 했는데 전방위 작전 딱 어느 순간 보니까 냉전 끝난 다음에 아무 위협이 되지 않을 걸 보였던 러시아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커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A2AD, 그렇죠? 반접근 지역 거부. 그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이 그렇게 이렇게 쫙 치고 가면은 그냥 무너지니까 이걸 일단 접근부터 못하게 하겠다라고 막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A2AD가. 중국은 야 우리는 대륙이 크니까 시비해리가 아니라 이렇게 쫙 넓은 이 지역까지 우리 넓은 바다, 넓은 지역까지 우리 바다다.
이런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미칠 수 있냐가 사실은 그 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거든요. 그렇죠? 투입을 못하면 그 지역에서 자신들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힘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2010년부터 엄청나게 고민에 많이 빠진 거죠. 그 과정에서 조인트 오퍼레이셔널 억세스 컨셉트, 그러니까 조악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한 2012년 정도인가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 국제 공공재를 왜 니들이 차지하려고 그래? 이건 안 돼라는 논리를 미국이 세운 겁니다. 굉장히 논리를 잘 만든 거죠. 이 개념들 자체를 그럼 작전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 전쟁에서. 그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MDO라는 게 나옵니다.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각 군은 자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은 지상이고 공군은 공중이고 정형화된 도메인에서만 자기 군의 작전을 생각을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크로스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군은 크로스 도메인이지 않습니까? 공중정만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적을, 그렇죠, 전략 타격 같은 거 표적하기도 하고 해상에 있는 적함 공격하기도 하고, 크로스 도메인적인 요소들을 합쳐줘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합동성인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다른 도메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내게 할 거냐,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구체화가 된 거죠. 요게 이제 합참의 교리로 모이면서 이제 제이도, 조인트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합동 전 영역 작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모이고 있어요. 아직 이제 확실하게 그 제이도로 한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발행되거나 하진 않지만은 그런 각 군의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지금 수렴이 돼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이도, 그러니까 조인트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영역끼리 서로 교차하고 하려면 통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우리 전술 통신망이라는 게 그 잘났다고 하는 미군도 공군 따로, 육군 따로, 해군 따로, 전술 통신망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망들 간의 서로 연결은 예를 들어서 링크 시스템처럼 망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데, 그런 특정한 통신 능력이 없는 데는 이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노드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 육해공 상관없이 전술 단계에서 그런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망부터 먼저 만들어야겠다. 조인트 올 도메인 커맨드 앤 컨트롤, 그 JADC2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미래 전쟁의 통신망을 어떻게 깔 거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예전에 2차 대전 영화 같으면은 좌표 이제 하나하나씩 막 이제 포네틱 코드 막 불러가지고 해서 뭐 알파, 나이너, 뭐 브라보 하면서 막 이 난리를 치면서 이제 하는데, 이거 언제 이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딱 정확히 내가 어떤 표적이나 위치 같은 거를 레이저 표적 조준기 같은 걸 딱 찍고 GPS 좌표가 나가면 그거 통신으로 딱 해가지고 보내면 저기 때리면 되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부터 만들어야지 현대 전쟁이 가능하다.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요, 네트워크를 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 네트워크를 깔고 이제 통신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탕에서 이제 NCW라는 게 나온 건데, 왜 이 네트워크를 까느냐? 일단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해서 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다 루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다 루프. Observe, Orient, Decide, Act. 근데 이 우다 루프가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우다 루프가 적용이 된 작전 형태가 뭐냐 하면 킬체인 작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킬체인의 각 단계를 수행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무인기라든가. 근데 이런 자산들이 되게 보고 있으면 어떠냐면요, 고가이고 능력이 굉장히 너무 좋은 자산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자산이 고장이 났다 하나가, 그래서 이 루프에서 얘가 빠질 수밖에 없다. 대체할 자산이 많지가 않죠. 이게 마치 퍼즐이 완성이 되려면 그 조각이 다 있어야 되는데, 조각이 빠져버리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킬체인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하나 빠지면은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혹은 이제 조금 저렴하고 보편적인 이런 체계들로 구성을 하다 보면 얘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모자이크 전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이나 모습이 바뀐 이 미래전 상황을 굉장히 우리 노드라는, 네트워크의 노드라는 개념이 있죠. 하나에서 여러 개 분기가 되는 그런 이 여러 개의 노드들을 통해 가지고 해서 서로 연결을 해 나가면서 하나가 끊겨도 다른 걸로 가고, 이런 촘촘한 웹을 만들어서 작전을 수행을 하자. 비유를 해주신 게 이제 퍼즐하고 모자이크잖아요. 예. 퍼즐은 조각 맞춰서 꽤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고, 모자이크는 점 찍다 보면 이 점이 어디에 뭐 지금 사람 얼굴을 눈을 찍는지 코를 찍는지 모르겠지만 완성되고 봤을 때는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베이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NCW 그 네트워크. 일단 NCW가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거고, 사상의 핵심은 우다죠. 우다 루프로. 우다 루프라는 그림 안에서 NCW가 돼야지 이제 소위 그 노드라는 게 형성이 돼서 서로 이게
되는 거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이렇게 보고 인지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게 2000년대까지 이제 미국의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막상 이제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 정보는 기본이야. 정보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 어느 군대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결심입니다. 디시전. 싸움의 기본이라는 게 먼저 보고 먼저 때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움에서.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최고죠. 근데 먼저 보고 먼저 때리려면은 때리는 것과 보고 때리는 것 사이에 한 가지 과정이 있죠. 그렇죠? 감시와 교전 사이에 결심이지 않습니까? 결심. 네트워크가 잘 깔려 있고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이거 붙잡고 결심을 못 하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그만 전력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그때 못 막고 엄청나게 많은 병력으로 들어가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잘못하면 생기니까 결심이란 측면을 좀 강조를 해야겠다 미래에는. 그래서 이제 소위 결심 중심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DCW, Decision Centric Warfare. NCW에서 DCW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면은 이 네트워크의 능력들이 올라가고 인공지능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자율 무기 체계 그렇죠. 미군의 정찰 관련된 자산들이 보면은 80%에서 90% 가까이가 무인으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이 무인으로 이제 하면서 원격 조작을 하지만 조작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 나가고 이제 그런 식의 그 발전되는 과정들을 보여 나가는 거라는 거죠. 손발은 AI, 판단은 이제 인간이 하는 거죠. 하고. 인간이 하고. 요즘 AI 얘기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천재 이세돌도 이길 수 없는 그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도 인공지능 지휘관이 할 거다. 그냥 우리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전쟁, 특히 전략에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딜레마를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부과할 수 있냐, 상대방에게 어떤 이거 뭐지 하면서 판단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상대방의 실수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늘려나가면서 나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게 전쟁에서 굉장히 저는 전략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즉 전략의 핵심은 저는 패러독스라고 바라보는데 근데 이 패러독스를 만들어내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걸 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규칙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어길 거냐 사실은 단순히 법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칙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는 기계가 우세할 수 있어요. 법칙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면. 근데 법칙을 넘나들면서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넘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거 AI가 못합니다. 이건 사람의 영역이에요. 이 군사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약간 천재 영역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얼만큼 그런 딜레마를 부과를 하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게 지휘관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겠냐. 이어서 2편에서는 모자이크전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양 박사님께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